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출퇴근길에 카풀하기로 김지영과 약속한 코필승은 자신을 구해준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김지영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었는데 이순정 할머니를 보고 온 것을 털어놓으며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냐며 물었습니다. 기억이 다시 돌아오면 지금보다 꼭 행복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자신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과거의 기억을 꼭 찾고 싶냐며 물었고, 김지영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였을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이고 지나온 길이라면서 바닷가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수술을 받고 깨어나 보니 눈앞에 있는 할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내 이름조차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 혼자 서 있는 기분 같았다며, 기억을 찾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반쪽 삶일 뿐 온전한 나로 살아가려면 기억이 모두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팍도라로 살았던 과거가 너무 싫어서 바다에 몸을 던진 김지영이었는데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한 짐이었는지도 모르고 찾고 싶다고 하니 코필승은 자신의 마음속에 점점 자리가 커져가는 김지영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필승은 죽었다고 생각한 여자가 기억을 잃은 채 다시 살아 돌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차봉수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차봉수는 차기작 시나리오라도 되는 거냐며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면서 진지하게 말해주었는데, 이후 코필승은 김지영이 기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자전거를 탔던 일을 생각하여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주고, 무인도에 촬영을 갔을 때 둘만 남아서 밤을 새다가 팍도라가 볼일 볼 때 무서워할까봐 불러준 노래를 들려주고 캠핑장에 가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김지영의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김지영은 오히려 코필승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그만 뜸들이고 얼른 고백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봉수의 말대로 기억을 잃었던 여자가 기억을 모두 찾고 자신을 용서해 주기 전에는 그 여자를 사랑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생각에 코필승은 김지영과 오빠 동생으로 일단 잘 지내면서 기억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라 여겼는데, 김지영은 그딴 오빠 동생은 필요 없다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코필승에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사주고 노래 불러주고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분명 코필승이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는데 왜 좋아한다고 말을 못할까?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싶어 김지영은 추리를 해보았고, 이건 분명 코필승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 두 눈이 촉촉한 채 코필승에게 물어보았지만, 코필승은 어디서 이상한 심파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는 바람에 김지영은 크게 실망을 하여 자신이 머리가 나빠서 주제도 모르고 나섰다면서 코필승에 대한 마음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의 기억을 찾아주기로 한 이상 코필승은 마지막 카드로 서로의 발목에 새겨진 문신에 대해 김지영에게 물어볼 날이 올 것이고, 자신의 발목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무슨 의미로 자신이 새겼는지도 모르는 김지영은 코필승에게도 그런 문신이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자신과 코필승이 서로에게 과거에도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지영에게 이런 특별한 의미의 문신이 있다는 것을 안 공진단이 김지영과 같은 별 문신을 새겨 김지영의 기억에 혼선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을 알게 된 공진단이 김지영을 다시 놓치기 싫어서 어떤 짓이라고 꾸며낼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결국 19화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김지영과 공진단이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박도라와 사귀는 사람이 차봉수인 줄 알고 촬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공진단은 그 사건 이후 차봉수와 오해를 풀고 이 형제를 맺기로 하였고, 현재 코필승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차봉수를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를 보내주었는데, 커피를 들고 가던 김지영은 그만 공진단과 부딪혀 커피를 쏟고 말았고, 공진단은 그 잠깐 사이에도 김지영에게서 예전에 낙하하는 이삿짐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박도라가 느껴져 당황스러워하였습니다. 촌딱이 갑자기 왜 박도라로 보이냐고, 심장은 왜 갑자기 뛰는 거냐고, 김지영이 커피를 닦느라 내 몸을 만져서 그랬나 하며 불쾌한 듯 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데, 공진단은 자꾸만 신경 쓰이는 김지영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차봉수의 촬영장에 다시 들렀고, 마침 코필승으로부터 심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오해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은 김지영이 코필승 감독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지나가다가 공진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지영은 자기가 실수로 560만 원이나 되는 공진단의 옷을 망쳐버려 미안해하고 있던 차에 옷값을 일부라도 변상해주겠다고 공진단에게 말했지만 그깟 560만 원은 공진단에게는 껌값이나 다름없어 그냥 버려버렸는데 그 옷 때문에 쩔쩔매는 김지영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인 공진단은 그렇게 미안하면 밥이나 한번 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옷 한 벌이 560만 원이나 되는 비싼 옷을 커피 조금 흘렸다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공진단 대표에게 밥을 사기로 한 김지영은 공진단 대표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고 살까? 어디에 가서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공진단과 김지영이 제외하여 언제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이 드러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김지영 일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르는 고필승에게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마리가 고필승이 자신의 천생연분이라며 김선영의 집을 찾아와 고필승을 기다리다가 매번 허탕을 치자 이제는 아주 작정하고 식전 대바람부터 출근하기 전에 고필승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공마리는 고필승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계를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지만 고필승은 이런 건 받지 않겠다며 거절을 했고 공마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장수연은 공마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까봐 고필승에게 여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면서 공진택에게 고필승을 좋아하는 공마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단념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공진택은 공마리가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고필승과 결혼할 수 있게 아빠가 도와달라는 절절한 부탁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결국 김선영의 집을 찾아와 자신이 오래전부터 고필승을 공마리의 짝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양가가 사돈지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게 되면서 고필승이 김지영에게 향하는 걸음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20화에서 김선영의 식구들은 일부러 찾아와 공마리를 며느리로 삼아주십사고 부탁을 하는 공진택의 말에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소금자는 공마리가 약간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필승이가 그 집으로 장가를 가는 순간 재벌집 사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저것 젤 처지나 되냐며 자신은 무조건 공마리와 고필승의 결혼을 찬성한다고 했고 김선영은 필승이를 좋게 생각해주는 공진택의 말이 고맙긴 하지만 친구인 장수연이 어떻게 생각할까 살짝 고민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청국장 먹고 놀고 있던 공마리를 집으로 확 데려가버린 장수연이었는데 장수연의 동의를 받고 나오신 건지 공진택을 불러 조용히 물어보지만 공진택은 마리 엄마를 설득하는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고명동은 고필승이 이렇게 연애도 척척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사나 하며 팍도식이 자기가 쫄딱 망해서 고명동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 사귈 수 없다고 하며 헤어진 일을 회상하며 그깟 돈이 뭐라고 서로 좋아하는 맘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며 한숨을 쉽니다. 공진택의 집에서는 모두들 공마리가 고필승과 결혼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유독 장수연만이 절대로 그 결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여 공대숙은 아니 너는 우리 마리 생각은 안 하는 거냐며 철없는 마리를 누가 자기 짝으로 삼고 싶어 하겠냐며 우리 진택이가 고필승이 그렇게 인성이 나무랄 데 없고 반듯한 사람이라는데 우리 마리랑 결혼하면 고필승 앞길도 탄탄대로이고 양가에 서로 손해보는 일은 없는데 뭐가 불만이어서 이렇게 날뛰는 것이냐며 한 소리를 했고 홍혜교 역시 분명 뭔가가 있어 고필승이지 아들도 아닌데 왜 애들 연애에 지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하며 수상한 눈초리로 장수연을 보다가 혹시 장수연이 미국에서 몰래 낳았다는 아이가 고필승 아냐? 하며 의심하게 되고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해보기로 합니다. 집에 공진택이 찾아와 혼사가 오고 간 것을 꿈에도 모르는 고필승은 오직 김지영이 공진단과 다시 마주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항상 김지영의 동선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내가 스토커도 아니고 말야. 이러다 진짜 김지영씨가 날 싫어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긴 하면서도 김지영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김선영은 그런 고필승의 마음도 모르고 공마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어봅니다. 공마리가 매일 너를 찾아와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시계 선물이야. 공마리가 분별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텐데 네가 그렇게 단박에 거절해버려서 속이 상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공진택이 너를 사위로 맞았으면 하는데 진짜 네 맘은 어떤 거냐며 묻자 고필승은 저 여친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앞에서 공마리 얘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공진택 사장님께는 제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요.
하자 김선영은 너 여친 있었어?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공마리한테 괜한 희망만 주었잖니. 그런데 여친이 누군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고 고필승은 아니에요 하며 대답을 얼버무리고 맙니다. 김지영이 공진단과 만나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고필승은 카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김선영과 소금자는 새벽 일찍 목욕탕을 갔다 오다가 마트에 들렀고 마트 주인이 두 사람에게 혹시 필승이가 문간방 아가씨랑 사귀는 것인지 물어보자 김선영은 고필승이 말한 여친이 혹시 김지영인가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고필승이 밤에도 그 아가씨랑 자주 분식집에도 가고 자전거를 같이 타는 걸 보았다고, 두 사람 표정이 천상 연애하는 남녀 커플 같이 보였다는 슈퍼마켓 아줌마의 말에 김선영은 딱 잘라 우리 필승이 여친 따로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하며 화를 내며 나왔고, 두 사람은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갔지만 마침 아침 촬영 때문에 일찍 집을 나서야 했던 고필승이 김지영을 깨우러 가는 모습이 두 사람의 눈에 들키고 맙니다. 필승이가 왜 저 아가씨 집에서 나와? 이 새벽에? 하며 소금자는 김선영에게 고필승과 김지영이 마켓 아줌마 말대로 심각한 사이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선영은 화가 나서 김지영에게 따져 묻게 되는데요. 저기 아가씨, 우리 얘기 좀 해요. 혹시 우리 필승이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우리 필승이 때문에 울집에 들어와 산 거예요? 우리 필승이 혼처 자리는 따로 정해둔 곳이 있는데 아가씨가 우리 필승이를 자꾸 만나면 동네에서 보는 눈도 있고 더 이상 여기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러자 김지영은 그것이 뭔 말이래요? 지화 감독님은 아무 사이도 아닌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본디 사모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절대 없을 테니께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러자 김선영은 이제 어느 정도 직장에 자리도 잡으셨을 테니 다른 곳으로 방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하자 소금자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필승이는 장차 재벌 사위가 될 몸인데 그 뭐냐 스캔들 그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되니께 우리야 아가씨가 참하고 바지런하고 좋지만 사람들이 어디 우리 눈이랑 똑같아? 그러니 우리 말을 야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니 다른 집을 알아보고 방을 빼주시오. 그 말에 김지영은 치 보고 어딜 나가라는 말이래요. 그럼 며칠 여유를 주시면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하였고 김지영은 이후 고필승을 만나면 불편하기만 합니다. 거봐, 분명 재벌집 사위가 될 거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여.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서 날 가지고 논 것 아닌감? 하며 고필승을 잇기로 하는데요. 때마침 공진단은 김지영에게 밥을 언제 살 거냐며 문자를 보냅니다. 김지영은 기분도 그렇고 내친 김에 대표님 오늘 지가 밥을 사겠어요. 하며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공진단을 고필승이 스테이크를 사준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지가 양복값은 지 형편이 안 되어서 변상은 못해줘도 요거는 사드릴 수 있단께요. 고급 음식만 잡수시는 대표님 입맛에 맞으실란가는 모르겠지만서도 여거 괴기가 입에 살살 녹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단께요. 새우도 나오고 후식도 나오고 아주 맛난 게 많이 드셔요. 하며 김지영은 웃으며 공진단을 대했고 공진단은 자꾸만 촌닭 같은 김지영의 머리조차 멋진 웨이브로 보입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하고 공진단이 묻자 김지영은 거시기. 그니께 친구랑 딱 한 번 와시오 하며 스테이크를 먹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전보다는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공진단은 김지영에게 맛이 없냐며 물었고 나 때문에 괜히 이런데 온 것 아니냐며 김지영씨가 좋아하는 걸 먹자고 평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하필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김지영은 김선영에게 들은 말이 자꾸 생각이 나 공진단에게 대표님은 요런 음식이 입에 맞으실란가는 모르겠지만 지가 젤로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예요. 매운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면 땀을 쏙 뺨시롱 머릿속에 있는 잡념꺼정 싹 천리말리 달아난단께요. 오늘 치가 10만원 일이 있는디 요렇게 달달한 스테이크는 넘어가지 않는구만요. 그러자 그럼 우리 그 떡볶이 먹으러 가요. 떡볶이는 내가 살게요 하며 두 사람은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었고 공진단은 매일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만 보며 살아서 그런지 김지영의 수수한 모습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었나? 눈에 뭐가 씌었나?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김지영을 보다 보면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진단을 결국 김지영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귀가길에 공진단의 차에서 내린 김지영을 본 코필승은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던 김지영이 공진단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저 사람 차에서 지영씨가 왜 내려요? 하며 물었고 김지영은 그것이 일전에 지가 커피를 쏟아서 죄송해가지고설랑 내가 오늘 밥을 샀구만요. 태표님 옷이 560만원이래잖아요. 너무 비싸서 갚아주지도 못하니 밥이라도 사야죠. 암만 아직 12번을 더 사도 모자른단께요. 하자 코필승은 앞으로 저 사람과 밥 같이 먹지 마요. 따로 만나지도 말고. 하며 소리를 쳤고 김지영은 감독님 왜 이러세요? 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유? 그리고 감독님이 머신 때 저한테 이러신대요? 여친도 있다면서 이러는 거 오바 아니에요? 즉 지가 맘에 안 드시면 방을 뺄 테니께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20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20화에서 김선영은 공진택의 제안으로 고필승을 공마리와 맺어주기로 마음먹고 고필승이 김지영과 연애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에 김지영에게 방을 빼라고 말합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이 공진단과 만나는 모습에 화가 나고 공진단은 김지영의 모습에서 팍돌아가 느껴져 호감이 가게 됩니다. 한편 백미자는 카바레 나이트에서 남자를 꼬셔서 돈을 뜯어내려던 일이 실패한 후 팍도식에게 다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드라마에 짬짬이 엑스트라로 출연하는 김지영을 발견하고 끼가 아주 넘치는 게 드라마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박도식에게 김지영을 수소문하라고 시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백미자가 다시 연예계에 발을 들였으니 백미자와 김지영이 만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백미자 때문에 김지영이 잃어버린 기억이 모두 돌아올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